다음으로는 CJ 더 키친 모바일 앱으로 올해 스마트 앱 최고 대상을 수상한 CJ 제일제당 마케팅실의 이철환 상무님을 모셔서 강연 듣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일제당 마케팅 실장을 맡고 있는 이철환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그 수상하신 여러 앱들은 다 독창적이고 강점들이 있는 앱일 겁니다. 오늘 저희는 저희가 올해 추구했던 한 가지 장점하고요. 그 장점이 있을 수 있었던 6가지 그 뒤에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그 요리 앱이니까 한번 횟집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횟집을 보통 2가지 타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타입은 어디 가나 그 동네에 있는 횟집이죠. 그래서 보통 모든 회를 주로 먹고요. 대중소 6만원, 7만원, 8만원 그렇게 있는 횟집들이 있습니다. 보통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스키다시가 나오죠. 그리고 가격 대비 만족도도 높습니다. 보통 저런 횟집은 오픈빨이 있습니다. 처음에 오픈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반면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경쟁 횟집들이 생겨나게 되고 관심이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 옆에 보길도라고 있는데요. 제가 가본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런 약간 운치 있고요. 막상 가면 저런 데를 모든 회를 시키면 안 되죠. 보통 시가라고 되어 있고 자연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보통 이렇게 됩니다. 오늘 뭐가 맛있어요? 그러면 오늘 민어가 맛있다. 아니면 지금 막 올라온 우럭이 있다. 얼마 전에 제가 개복치라는 걸 처음 먹어봤습니다. 개복치가 굉장히 큰 생선이라고 하는데 하루하루 갈 때마다 그런 새로운 것을 맛보는 좀 재미가 있고요. 오늘은 무슨 메뉴가 있을까? 그런 걸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재미가 있는 곳이죠. 제가 가만히 좀 관찰을 해보면 저렇게 좀 대중적이고 많은 가족들이 모듬을 먹는 집들이 조금 더 부침이 심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저런 보길도 같은 데는 처음에 그 오픈빨은 없어요. 그렇지만 단골들이 한 명 한 명 생기면서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되는, 그래서 오랫동안 단골로 장사를 하는 그런 집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그 CJ 더 키친이 저런 제철의 싱싱한 생선회를 먹는 것 같은 저런 단골집, 운치 있는 집, 그런 것들을 올해 추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 2개의 횟집을 비교할 때 목이 좋다거나 디자인,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컨텐츠겠죠. 회를 될 겁니다. 보통 이런 게 많습니다. 비결을 보면 제 아는 형이 지금 여수에서 업을 하고 있어요. 제 누나가 양식장을 합니다. 그런 경우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 저희 참치 원양어선단의 선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생선이 옵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제철 생선 정도가 아니고요. 그날 잡은 우럭 중에서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것을 본인의 동생한테 주게 되는 것이죠. 저런 만약에 형이 있다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CJ 키친은 굉장히 맛있고 싱싱한 그런 컨텐츠와 그런 앱을 추구했었습니다. 일단 맛있습니다. 저 레시피가 맛있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보기에 맛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시즐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저 한 장 한 장의 사진에서 보기만 해도 정말 먹고 싶은 그런 시즐감을 강조했고요. UI 측면에서는 컨텐츠만 부각되도록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UI를 저희가 만들고 그 뎁스도 2뎁스까지만 해서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싱싱하다라는 점이죠. 저희가 한 달에 30개 정도씩의 레시피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는 그 계절 또는 그 당시 이슈가 있죠. 힐링푸드다, 또 마스터셰프 코리아다, 추석이다, 이런 그 타이밍에 맞는 레시피들을 계속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철 생선의 자연산 회처럼 항상 좀 퀄리티가 있고 그 시기성에 맞는 콘텐츠들을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요리 그 레시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앱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온라인상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병어조림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맛있는 것인지 그걸 판단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보고 또 성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그게 정말 믿을 수 있는지는 확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저 키친은 누구라도 여기에 앱에 있는 레시피라면 믿을 수 있고 이대로 만들면 가장 맛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런 뭔가 이렇게 컨텐츠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웹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백단에 뭐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여수에 있는 형과 같은 그런 뒷단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뒤에 있는 것은요. 사실 저희가 마지막에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것은 앱이지만 그 뒤에는 저런 요리원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 CJ 제일제당 센터에는요. 1층에 저런 보기에도 좀 프리미엄해 보이죠. 그리고 상당히 고급 식자재와 저런 기구들을 놓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요리 강사 중에서 좀 내놓으라는 분들이 실제로 2시간 동안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요리 강습을 재미있게 대화를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든 요리들이 다시 레시피가 돼서 그날 생생하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뒤에 백단에 있는 비결이 저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그 CJ 그룹은 그 식품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또 빕스와 같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또 뚜레쥬와 투썸 같은 장소들이 있죠. 그래서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그 노희영 부모님이라는 분, 그 식품업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많은 셰프들과 또 연구소의 많은 연구원들이 하나하나의 그 재료들, 또 맛품질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런 깐깐한 요리에 대한 고수들이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레시피를 등록해야 되는 그런 허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희 디지털 마케팅 팀장이 한번 저 노희영 고모님께 불려가서 혼났습니다. 눈물 빠지도록 혼났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직접 먹어봤느냐, 레시피를 올리기 전에 먹어봤느냐는 부분이었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먹어보지만 실제로 그 디지털 마케팅이 마지막에 올리기 전에 실제로 먹어봐서 그 감각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눠야 된다,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항상 최고의 맛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작은 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앱이 호응을 받고 나서는 그것을 온라인상에 다시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 같은 컨셉입니다. CJ 키친이라는 웹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지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레시피와 또 아까 말씀드린 요리원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좀 더 확장된 부분은 제품들을 실제로 샘플링을 하고 써볼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제일제당이 갖고 있는 많은 브랜드들이 활동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이벤트들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 온라인에서의 많은 트래픽이 앱에도 전이가 됩니다. 저희의 이벤트나 저런 모든 활동들이 푸시로 저희 앱에 연결이 되고요. 저희 앱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자연스럽게 저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모바일과 온라인이 함께 활성화가 되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나서 더욱 지속성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마케팅인데요. 이게 컨텐츠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엮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시피를 가지고 어떤 브랜드가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마트 같은 유통 채널과도 레시피를 가지고 이벤트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고객들과 일단 콘텐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저희 앱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저 밑에 두 가지의 어떤 사례가 있는데요. 하나는 PPL을 했습니다. PPL이 저희가 제품 PPL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앱을 쓰는 그 장면 자체를 가지고 PPL을 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유명한 셀러브리티나 저는 요리사들이 그 앱을 놓고, 종이가 아니라 앱을 놓고 요리를 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연출하면서
어떤 저런 새롭게 요리하는 어떤 문화,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KT와 JU를 통해서 그 스마트 홈폰의 그 마케팅으로 JU를 통해서 탑재를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했고, 동시에 코마케팅도 하고, 그런 식으로 레시피를 기반으로 했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의 소스로 여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이 앱을 계속 운영해 왔고요. 또 별도의 구분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앱을 처음 만들 때 당연히 투자비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는 거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레시피를 만드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뭘까요? 저희는 그걸 투자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투자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어떤 시즌의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연간 계획을 짜고 또 월별로 나누고 주별로도 계획을 짜서 항상 그 앱을 활성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마케팅을 하고 레시피를 개발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저희의 중요한 KPI로 보이고요.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주별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도 하지만 더 윗단까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그 요리원 같은 실제 공간도 투자를 하고 무료 앱을 만들어서 계속 마케팅을 하고 또 레시피를 계속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배경에 저희 그 CJ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철학과 어떤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문화를 만듭니다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브랜드 대상도 시상을 했는데요. 그런 카피가 있죠. 문화를 만듭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문화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CJ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요 라는 카피인데요. 실제로 저희는 문화를 선사했을 때 그 문화를 통해서 더욱 그 기업과 교감을 하고 저희 상품까지도 호감도와 어떤 구매 의사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가치와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철학이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더 크게 얘기하면 아까 플랫폼이 있었죠. 플랫폼 간의 경쟁인데요. 저희가 하는 기업의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나누는 시스템 간의 경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밑단에는 어떤 철학, 우리가 하나의 상품을 바로 파는 것도 있지만 문화를 통해서 하겠다,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철학, 그 위에 그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플랫폼과 투자, 또 운영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레시피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 그 레시피를 고객과 소통하는 마지막 공간을 굉장히 심플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줘서 우리의 모든 그런 활동들이 바로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시스템이 더 키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빙산의 일각이 적었지만 그렇게 표출되는 그 많은 것들 속에는 저희 어떤 비즈니스적인 또 마케팅적인 노력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계속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컨텐츠의 가치로 승부를 보겠다. SNS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계속 컨텐츠를 싱싱하고 맛있게 계속 공급하는 역할을 내년에도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노베이션인데 저희의 철학과 전략에 맞는 어울리는 이노베이션을 계속 함으로써 그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계속 사랑받는 그런 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